시세를 예상해보면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여기 시세는 충분히 평당 1억도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좀 읽어보고요, 같이 부동산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요, 1주택 광교 신혼부부 고민 상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불인이 신혼부부입니다. 2년 넘게 계속 이사를 고민하며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자아빠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1주택 집 매도 후 상급지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즉 현재 1주택은 있는데 요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급지를 좀 상향해 가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를 좀 보면은요, 30대 신혼부부이고 아이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한 2-3년 내외는 계획을 하고 있다. 남편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구, 아내는 이제 수원에 있어요.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데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세전으로 한 2억 5천까지 되시고요. 그래서 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세후로 한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부부시고 성과금까지 하면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자산을 한번 보면은 수원 영통구, 그러니까 광교 더 포레스트 74형, 그러니까 30평이죠. 30평을 지금 한 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담보대출이 한 3억 정도, 현금을 추가로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있으니까 집을 매도했을 때 뭐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한 순자산까지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이제 칠판에 같이 좀 적어보면서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1순위는 그거 같아요. 자산 증식을 하겠다. 현재 집이 광교 중심에서 이제 외곽지에 좀 속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와도 가격 상승이 좀 적었고 앞으로는 지역별 대장 아파트나 신도시 등 오를 곳만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급지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 목표는 한 10년 내에 한 2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2순위는 뭐 학군이나 생활권 등이 멀어 추후에 아이 낳고도 클 때까지 쭉 살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학군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산 증식을 위해 가지고는 급지를 좀 상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들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30대 부부시고요, 신혼부부세요. 자녀는 현재 없는데 3년 내외는 이제 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강남하고 이제 수원이 직장이신 부부입니다. 연소득을 보면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대기업에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성과금까지 했을 때 한 2.5억 세전으로 벌고 계시는 부부시고 세후로 실수령액을 보면은 한 1천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겠죠? 이 알파는 이제 성과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교에 아파트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신혼부부고 30대밖에 안 됐는데 소득도 높고 자산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광교에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30평형을 갖고 계시고요. 순자산을 보면은 제가 계산을 쭉 해봤을 때 한 7억대 정도 되시는 거는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교 아파트 시세가 7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고 대출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현금이 한 2억 5천 정도 현금이 또 있으니까 뭐 매도를 할 때 부채 상환하고 계산해보면 한 7억 내외 정도 순자산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현재 이 1주택을 좀 매도를 하고 상급지를 가고 싶다. 근데 상급지인데 이제 학군도 좀 고려를 하겠고 한 10년 내에는 자산이 2배 정도 불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게 한 4가지 정도 지역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광교의 중후 S클래스죠. 한 10억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그 단지를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위례를 언급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분당에 있는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를 가겠다. 네 번째는 뭐냐면 현재 있는 이 자산을 보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한 3가지 요소를 지키면은 자산도 빠르게 2배를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상급지를 갈아탈 때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산이 2배 불어나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급지의 2배 상승이고, 세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를
만약에 분리하게 될 때 1번, 2번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 좀 매칭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산이 한 7억 5천을 있잖아요. 부채도 자산 포함이니까, 그리고 현금이 한 2억 5천 있으니까 우리는 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거죠. 10억 정도 있으니까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할 때 20억 정도 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는 언급하신 단지 중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광교에 있으니까 광교에서 급지를 2단계 높인다라는 얘기는, 한 단계 높이는 게 이제 한 송파권 정도일 것 같고요. 2단계 높이게 되면은 강남하고 이제 잠실권을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존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갭 투자가 되겠죠.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정비사업 구역을 산다거나 그런 투자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지킬 때만 우리가 생각하셨던 것처럼 10년 내 2배, 빠르면 뭐 5년 내에 이제 2배도 가능한 거고, 학군지에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도 물론 이제 광교에 있는 메인 단지는 아니지만 여튼 여기도 광교잖아요. 그래서 광교에서 광교를 간다거나 비슷한 체급이죠. 위례를 간다거나 분당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큰 실익이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거주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급매를 우선하시는 거는 이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현재를 그냥 스테이 하겠다라는 거는 아무런 이제 변화가 있진 않으니까 얘는 굳이 이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정리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택지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요 정도 체급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광교의 아파트를 그냥 보유를 하고,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어때요? 현금이 한 2억 5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니까, 그리고 연소득도 한 2억 5천이니까 신용대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억 초과로도 나올 것 같거든요. 계산을 쭉 해보면 현금이 한 2억 5천이 있고 플러스로 한 2억 내외로 또 자본을, 이렇게 현금성 자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적게는 뭐 한 4억에서 많게는 막 거의 한 5억 가까이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그냥 보유를 하고 한 채를 더 사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팔고 이쪽으로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게 되면 나의 시세도 오르기 때문에, 물론 이 시세도 오르겠죠. 그래서 이 차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투자성을 고려했을 때 갈아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급지로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는 한 채를 보유하고 한 채를 더 사는 전략이 좋겠죠. 지금 광교 아파트 취득 시점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광교의 아파트를 내가 보유한 지 1년이 좀 지났다라고 하면 지금 신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가 지금 가능할 겁니다. 또는 뭐 혼인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각각 1주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자산을 좀 증식하는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뭐 요 정도 현금이 있고 요 정도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끼고 갭을 가도 되고, 향후에는 신축의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분양권이라던가 입주가 빠른 입주권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은 여러 지역들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요 갭을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 플러스 정도의 갭이라고 하면 위례에도 보면 중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10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가 5억이 넘으니까 5억 5천씩 한단 말이에요. 매매가는 현재 호가가 한 9억 후반 정도도 하니까 충분히 전세를 끼고 위례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팔고 굳이 갈아탈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고 학군을 고려하고 10년의 자산이 2배 불어나는 선택지인데, 이 선택지는 급지를 더 높여야 되겠죠. 즉 이제 상급지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현재 광교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나는 좀 월세로 가서 거주 비용을 좀 줄인 다음에 내가 순자산을 한 7억 내외가 있으니까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9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도 만들 수 있는 자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돈이면은 20억 정도 하는 강남권의 25평 아파트를 충분히 지금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내외의 어떤 현금성 자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갭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그 현재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억
내외 정도 되는 강남권 지역 중에서 저평가인 단지가 어디냐면 방배동에 보면 2018년에 입주한 단지가 있어요. 거의 한 신축급이잖아요. 오래된 단지가 아니고, 단 이제 세대수는 400세대가 넘지는 않지만은 여기가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3평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매가가 한 23억이고 전세가가 12억인데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는 게 첫 번째이고, 전세를 잘 맞춘다라고 하면, 고가 전세를 잘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갭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25평 정도는 지금 매매가가 20억 내외 정도 하고 전세가가 10억 이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역들도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방배동은 지금 재건축으로 정비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한 1만 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 혹은 다 더하면 1만 세대가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단지들이 다 신축이 된다는 얘기는 해당 일대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시세를 예상해보면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33평형을 23억에 샀잖아요. 여기 시세는 충분히 평당 1억도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번 잘 해보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나는 20억이나 뭐 23억이나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8억 정도에서 한 19억 정도, 요 절반 정도의 현금성 흐름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 중에 저는 괜찮게 보는 데는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 송파의 헬리오시티도 25평 정도는 요 금액대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갭 투자도 아니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돼요. 대출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연소득이 혼자만 1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7억이 나오고요. 2억일 때는 담보대출이 거의 14억까지 나오잖아요. 이 매매가의 한 50%는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대출이 나오니까 나머지 50%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군지로 들어가서 여기를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보면 이 상급지 투자라는 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광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신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일시적 1가구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향후에는 모두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그때 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거 있죠?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금매를 잡는 게 이제 세 번째 선택지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